안녕하세요. 아마추어 탐조 동호 인연학 카페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입니다. 네, 오늘은 아이폰 7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쌍안경으로 디지스코핑을 할 때 설정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우선 저도 삼성을 계속 쓰다가 아이폰으로 애플 제품으로 바꿨는데, 애플은 문제점이 그냥 기본 카메라에서는 별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7 플러스가 후면 카메라가 렌즈가 두 개인데요, 28mm하고 56mm가 있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됩니다. 앱을 깔아야 되는데, 지금 현재 앱스토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프로캠4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이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, 네, 지금 여기 보시면 위쪽이 와이드 렌즈고 밑에가 지금 56mm 렌즈의 표시가 노란색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 렌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렌즈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56mm에 맞추시려면 저 앱을 무조건 구입해서 깔으셔야 됩니다. 네,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시면 화이트 밸런스와 AF, 감도, 셔터 스피드, 뭐 조리개 A락이라고 해가지고 밝게 하고 어둡게 찍히는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세팅 메뉴가 있어서, 네, 뭐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 다 나와 있고요. 네, 이미지 손떨림 방지, 셔터 우선, 수동 포커스 피킹, 실시간 조도 히스토그램, 뭐 원본 사진 저장, RAW 포맷, 뭐 여러 가지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. 네,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앱을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.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화질 자체는 삼성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. 네, 좀 많이 실망스럽고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. 네, 삼성보다는. 네, 뭐 그동안 애플만 써오신 분들은 애플이 사진 잘 찍힌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, 삼성이랑 같이 써보면 화질 자체는 삼성이 낫습니다. 근데 삼성 갤럭시의 단점은 뭐냐면 젤로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좌우로 흔들면서 찍을 때가 있습니다. 뭐 새를 따라가면서 팬을 한다던가 이러면 사진이 많이 기울어지는데, 그 젤로 현상 자체는 아이폰 7 플러스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찍어본 바에 의하면, 뭐 그게 뭐 기계적으로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그 좀 안타까운 게, 국내 제조사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, 특히 LG는 듀얼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는데, 이 카메라나 사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, 기본기가 일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, 또 이제 뭐 휴대폰을 제조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시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뭔가 좀 보편적인 그런 상식에서 좀 V2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이 좀, 컨셉이 좀 안 맞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도 자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28mm하고 56mm 렌즈를 썼기 때문에 디지스코핑 하는 데에서 렌즈 배율 자체에서는 애플이 장점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LG나 삼성에서 28mm 대신 35mm 렌즈하고 그리고 50mm 렌즈를 듀얼로 쓴다면 좀 더 해상도를 따라 애플을 밀어내는, 애플 써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. 저는 뭐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훨씬 더 불편하고, 매뉴얼 모드도 하나도 없고, 그래서 앱 깔아야 되고 이래서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사용하기 불편한 제품이고요. 근데 LG 같은 경우에 V20 같은 경우에는 특히
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V20은 별도의 앱을 깔지 않아도 전문가 모드가 있습니다. 사진 촬영에 뭐 ISO나 셔터 스피드 같은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문제는 그 전문가 모드에서 연사 촬영이 안 됩니다. 연속으로 촬영이 안 되고 그냥 한 장씩밖에 못 찍습니다. 그리고 또 심플 모드에서는 조절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심플에서는 LG 제품도 뭐 V10이나 G5나 이런 거는 연사가 되지만 설정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노출이나 화이트 밸런스, 뭐 감도 이런 걸 맞출 수가 없고, 그리고 전문가 모드에서는 또 연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 모드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 버려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. 뭐 기술적으로 특허가 걸려 있는지 어쩌는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.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 너무 광각 렌즈를 써가지고 지금 뭐 한 26mm 정도 되는 렌즈를 쓰는데 인물 사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. 광각 렌즈 뭐 풍경이야 잘 찍히겠지만 왜곡 현상 같은 것도 발생하고요. 그 예전에 다른 모델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죠. 근데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렌즈를 하나를 만들 거면은 후면 카메라를 35mm로 만들고요. 그리고 뭐 듀얼을 쓸 거면 애플처럼 35mm, 50mm 정도, 그리고 애플보다 더 밝게 만들어서 듀얼 카메라를 만들면 인물이나 광각, 그 풍경 같은 데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그리고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별도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어안 렌즈 같은 걸 달아서 찍으면 무한대까지 초점도 잡히고 훨씬 더 와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와이드는 액세서리로 가고, 제가 생각할 때는 35mm 렌즈를 쓰고, 그리고 듀얼로 했을 때는 50m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50mm의 표준이거든요. 네. 어쨌든 애플을 쓰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, 어쨌든 국내 제조사들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고요. 제가 애플 써보니까 불편하고 애플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,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다른 LG나 삼성 쓰시다가 애플로 바꾸신 분들은 좀 황당하실 겁니다.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고 앱 깔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. 또 이 사진에 대해서 기본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 설정하는 앱이 있어도 이게 뭘 조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감하실 텐데,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ISO라는 건요, 감도라는 거는 피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선텐 하실 때 민감한 피부는 잠깐 태워도 되지만 뭐 늘이 이게 햇볕에 덜 민감한 사람들은 일광욕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. 그것처럼 이 필름의 어떤 그 민감도를 나타나는 전자필름, 그러죠. 센서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건데요. 이게 숫자가 낮으면 더 사진이 좀 치밀하고, 그리고 감도가 너무 올라가면 사진이 좀 퍼석퍼석한 게 입자가 좀 굵어지면서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. 근데 이제 어두울 때는 감도를 올려야 되고요, 밝을 때는 이제 감도를 내려야 되는데, 지금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본 감도가 20이에요. 너무 낮아요, 너무. 근데 또 막상 찍어보면은 뭐 삼성 거 뭐 한 50이나 100 정도로 찍혀요. 근데 이게 앱을 안 깔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이 뭐 아주 빠른 셔터라든가 그 좀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노출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앱을 깔아야 됩니다. 지금 뭐 애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중에서 수동으로 지금 렌즈가 28mm하고 56mm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프로캠 4밖에 없습니다. PROCAM 숫자 4. 네, 프로캠 4. 네, 제가 이거 뭐 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, 하나 취약한 점이 뭐냐면 블루투스 리모컨을 썼을 때 셔터를 시작하는 거는 되는데 멈추는 게 안 됩니다. 예, 직접 사용해 보시면. 지금 뭐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복잡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, 네, 프로캠 4를 구입을 하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이 제어가 잘 안 되는데요.
그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앱 제조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고,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리지널 카메라에서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잘 들어요. 그래서 누르면 연사가 되고 셔터를 떼면 정지가 되는데, 지금 프로캠 4에서는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.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피드백을 하면 제조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프로캠 4는 1200만 화소를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200만 화소를 다 사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뭐 플래시라든가 그 다음에 화질, 뭐 감도, 렌즈도 28mm, 56mm를 설정을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영상 같은 건 제가 아직 안 찍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, 지금 아이폰으로 바꾸셔가지고 뭐 아무것도 조정이 안 되고 사진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, 이게 쌍안경에다가 연결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애플에서는 뭐 포트레이트라 그래요. 인물 사진 블러 효과 를 카메라에 넣었는데, 이렇게 찍으면 실제 그 망원 촬영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망원 촬영을 가능해지는 겁니다. 망원 렌즈를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쌍안경 오른쪽 접안 렌즈에만 아이폰 7 플러스를 부착을 했고, 왼쪽 접안 렌즈는 아무것도 없는데, 이 쌍안경 폭을 줄여 가지고 왼쪽 접안 렌즈를 보면서 촬영을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새나 야생동물도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인물 사진도 뭐 촬영할 수 있고요.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비네팅이 생기지 않습니다. 테두리가 까맣게 되는 현상을 비네팅이라고 하는데, 뭐 28mm나 26mm 렌즈를 쓰면 테두리에 비네팅이 생깁니다. 그런데 얘는 지금 56mm 렌즈이기 때문에 테두리에 비네팅이 생기지 않습니다. 웬만한 쌍안경을 사용했을 때 테두리에 비네팅 없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7 플러스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, 생각만큼 화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. 어쨌든 젤로 현상은 삼성보다 덜하고요. 뭐 이 아이폰을 저 같은 소비자들이 씀으로써 또 이 유튜브 영상에 피드백을 해서 국내 제조사들이 LG든 삼성이든 뭐 스카이든 하여튼 분발해서 애플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좀 아직 기계적으로 스마트폰이 DSLR 카메라를 능가하려면 꼭 필요한 기술 사항이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계식 셔터를 사용을 하고, 그리고 그 기계식 셔터를 적용을 못하면 좀 뭐 안티 디스토션 기능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휘어지는 거를 펜을 하면 이게 휘어지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 휘어지는데, 이 휘어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야지. 정말 뭐 광고에서만 DSLR 뭐 잡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아직은 택도 없는 소리고요. 경쟁이 되려 그러면 센서는 약간 좀 커지고, 그리고 이런 펜 했을 때 휘어지는 현상을 잡아야 기계식 셔터를 쓰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뭐 DSLR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뭐 지금은 기존에 있는 이런 쌍안경을 연결해서 촬영을 하는데, 앞으로는 좀 더 실제로 이렇게 저처럼 디지스코핑 하는 사람들하고 좀 그 협업을 해서 좀 실제적으로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망원 렌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